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김미진입니다. 오늘 저희 어여모 정혜진 대표님 모시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영양제 복용 꿀팁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비 엄마들 만난 기대감에 네.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여모라는 이름이 혹시 어떤 이름인지 혹시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여모를 풀어서 얘기하면 어린이 여성 건강을 위한 약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소아, 인부, 여성 이렇게 건강 취약계층은 좀 건강 케어 관리가 필요한데 가장 어떤 진점이 낮은 약국에서 이런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약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소아나 인부 이런 전문 교육과 매달 하는 어떤 세미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약국에서 상담이 필요한 어떤 상담 매뉴얼 컨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궁금하신 거나 불편하신 건 없는지 저희가 사전 댓글을 조금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통해서 조금 답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엽산, 철분을 주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철분제 복용은 언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요즘 이제 공복에 먹어야 좋다는 말들도 많고 그래서 올바른 철분제 복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철분제 복용하면 속이 쓰린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철분제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는 철분을 잘 흡수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철분제를 먹게 되면은 그것이 한 10% 정도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약 10mg을 먹게 되면 1mg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철분이 우리 몸에서 막 대사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소변이라든가 피부 조직이 탈락된다거나 또 월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소실되고 보충해야 되는 양이 한 1mg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요구량이 많아지겠죠. 네. 4개월 이후에는 혈장량이 늘어나면서 말하자면 피가 묽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철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4개월 이후부터는 꼭 보충해줘야 되는 영양소가 철분이고 이때 약 2에서 3mg 정도는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10배, 20에서 30mg이 들어있는 철분 보충제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공복에 먹었을 때 이런 흡수를 가장 높일 수가 있고 음식과 같이 먹거나 하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철분의 양이 조금 적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철분이 결핍된 빈혈이 있는 경우는 되게 잘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 200ml에서 250mg 정도의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20에서 25 정도는 내 몸에 흡수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느냐 아니면 정상이냐에 따라서 먹는 보충량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기고 아프고 이제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식후에 바로 먹거나 또 자기 전에 복용하면 조금 니역거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분이랑 비타민 C, 오렌지 주스 이런 종류와 같이 먹게 되면 조금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좀 쓰린다거나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식후 먹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네. 이런 꿀팁을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역거리고 속이 불편하고 속 쓰리고 이런 거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용법을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엄마들이 호소하는 게 변비예요. 맞아요. 철분제 먹으면 변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도 하지만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데요. 이때는 요즘에 프리바이오틱스도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식이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또 사서 먹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양배추를 삶아서 그거 한 줌, 또 사과 한 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달콤한 좀 망고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과일들을 해서 한 줌 한 줌 해가지고 이렇게 스무디처럼 먹게 되면은 되게 많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액상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캡슐로 된 걸로 먹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제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액상보다 알약으로 됐을 때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액상은 아무래도
그 제형의 차이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덜 됩니다. A가 좋고 B가 좋고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네네. 용량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용량에 맞춰가지고 네네. 캡슐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위장에 부담이 된다 할 경우에는 액상 제제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임신 중에 오메가3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임신기에 오메가3를 섭취하면 어떤 점이 좀 더 좋을까요? 우리 몸에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포가 구성되는 세포막에 보면은 지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세포의 세포막에 양질의 지질이 이렇게 있어야 되게 유동성도 좋고 세포 신호 전달도 잘 되게 되고 호르몬 작용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임신기, 그죠? 태아가 막 네네네.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DHA 같은 경우에는 세포, 뇌 조직의 약 10에서 15%를 구성을 하고 있는 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DHA를 따로 별도로 보충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또 눈과 뇌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조직을 구성해주는 게 DHA이기 때문에 임신기에는 특히 DHA 위주로 되어 있는 오메가3를 많이 보충을 하고 계시죠. 네. 오메가3를 수유기에 먹어도 되냐라는 또 댓글도 있고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이제 모유수를 할 때 엄마가 먹는 이 오메가3가 아이한테도 정비례 관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임신기 이어서 수유기까지도 어떤 이런 양질의 필수 지방산을 보충을 해주면 아이한테도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해주고 네네.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쭉 꾸준히 먹게 되면 아이 감기도 좀 덜 걸리게 되고 그리고 두뇌 지능 발달에도 유익하다 이런 네네.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앞달에 먹지 말라던데라는 질문하고 출혈이 있을 때는 오메가3를 먹지 말라던데 이게 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오메가3를 보충할 때는 임신 후반기까지 먹는 건 전혀 무방합니다. 이것이 어떤 지혈을 이제 막는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까지 강한 양리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으로서 그냥 밥의 반찬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고영양소를 먹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신 후반기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피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임신 초반기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게 되고 네. 굉장히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레퍼런스상 뭐 오메가3를 먹는 것이 피고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럴 경우에 아스피린과 같이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아스피린의 항응고 작용을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걱정과 예민한 그런 시기에 굳이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런 걱정까지 더 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지 않을까. 다만 지금 먹어왔던 것이 그런 증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도 복용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지 오메가3뿐만 아니고 뭐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이런 영양제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에 먹는 게 가장 좋을지 혹시 이것도 있을까요? 가이드가? 네, 복용법에 대해서는 약의 흡수? 효과? 이런 데 이제 흡수율이 가장 좋은 그렇죠. 시간.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복. 비타민 D는 식후 즉시 또 아니면 식사와 함께 이렇게 네네. 복용을 하게 하고요. 비타민 D를 그렇게 복용하는 이유는 이게 지용성이니까 아무래도 흡수율이 네네.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식사와 함께 식후에 먹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지용성 ADK 네. 공부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네.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나 식사와 함께 네.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좋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선생님 모시고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임신하신 분들 또 육아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영양제는 어떻게 먹는 게 좋다라는 또 마지막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보충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왜 먹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는 어떤 삶의 그런 개선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먹는다거나 또는 질병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다거나 각각의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경우에는 아이를 위한 생각으로 많은 영양제를 보충을 하게 되는데 엄마 나를 위해서 보충을 한다라는 것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보충하는 거 뭐 가지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성분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가까운 동네 약국 약사님들이라든가 또는 뭐 좀 더 전문적인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라도 좀 정보를 정확하게 취하고 선택을 하면 좀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맘들 모두 꼭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